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9월 30일입니다. 오늘은 멜번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침에 확진자 수도 거의 한 1,400명대가 나와가지고요. 이제는 뉴사우스웨일주보다는 멜번 상황을 더 걱정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블로그에 올려드릴 때도 어,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소식 전해드릴 때 뉴사우스웨일즈 주를 항상 탑에다가 올려드렸었는데 이제는 오늘부터 좀 바꿔가지고 빅토리아 주를 탑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빅토리아 주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힘내시고요.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웨스트팩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제목부터 한번 보시죠. 리딩 인덱스 헤딩 다운. 제목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선행지표가 고개를 숙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충 호주 경제가 좀 안 좋아지는가 보구나라고 이렇게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죠. 이 통계 지표는 웨스트팩하고 멜번 인스티튜트라고 해갖고 멜번 학회하고 같이 선행지표를 측정을 합니다. 한 9개 정도의 지표들을 혼합해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선행지표라고 그러면 소비자 신뢰지수를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지갑이 좀 열리겠다, 안 열리겠다,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지표인데요. 그런 지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경기에 좀 민감한 부동산 시장 지표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돈이 많이 풀리면은 경기가 확 살아났다가 돈이 좀 적게 풀리면은 경기가 좀 수축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금리 스프레드입니다. 금리 차가 올라간다 그러면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금리 차가 좀 축소가 되면서 플래트닝이 나타나거나 금리가 역전된다 그러면 이게 경기 침체가 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금리 스프레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충 한 9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지표를 산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선행 지표는 한 3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를 선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번에 나온 7월 달하고 8월 달 수치를 보니까요. 아무래도 락다운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7월 달은 한 1.4% 정도가 하락을 했고 8월 달은 0.5%가 또 하락을 하면서 지금 락다운이 11월 달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좀 들어갈 심산이 좀 보이기는 하죠. 이게 이제 장기적인 6개월짜리 평균선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플러스 영역에 있지만 앞으로 지금 락다운 완화에 대한 신호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는요. 웨스트팩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3분기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한 4% 정도 하락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에는 한 1.6% 정도 다시 회복을 좀 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에 반해서 2022년 내년도에는 기존 예상보다는 훨씬 뛰어넘는 성장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지표를 보시면은 이제 반등하는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나온 호주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가 어떤지를 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좀 해가지고요. 이렇게 지표로 산출해서 나타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조금 괄목할 만한 상황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작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공포스럽게 위축이 됐는데 요번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훨씬 더 무서운 전파력을 갖고 있는 델타 변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는 모습은 아니라고 지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오히려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에 살짝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사우스웨일즈주라든지 빅토리아주라든지 그리고 캔버라라든지 전부 락다운 완화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져요. 안에 이제 코멘트한 내용을 좀 보니까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국적으로 한 0.4% 정도 지난주에 올랐습니다. 멜번 같은 경우는 한 0.9% 정도 감소했지만 상당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진도 6.0에 지진도 있었고, 그리고 락다운 반대 시위, 그리고 연일 최다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요것밖에는 하락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시드니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좀 줄고 있는데 크게 변하지는 않고 한 0.1%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일시적이 아니라 물가가 좀 지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호주에서도 그런 소식이 좀 들립니다. 기대 물가가 한 4.8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2014년 이후 최고치 레벨을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임금 인상이 그렇게 좋게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생활비 걱정으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될까봐 좀 걱정이다라는 내용이 좀 담겨 있네요. 그러니까 한번 기대 인플레이션 한번 보죠. 지금 물가가 일시적이 아니라 조금 지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요. 중앙은행들의 고심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힘든 상황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뭐 스페인 같은 경우는 물가가 4%대가 나오면서 야,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좀 지속적일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뭐 돌아와 갖고 예, 호주에서도 기대 물가가 이렇게 한 4.8%까지 올라온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뭐 2분기에는 뭐 일시적이다, 기저효과다 해가지고 호주도 한 3.8%의 물가가 올라왔는데요. 일단 뭐 내려가겠습니다만 얼마나 좀 내려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임금 상승률이 한 1.6 정도밖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물가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게 되면 이 성장을 조금 해칠까봐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다행히도요. 호주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그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 락다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년 내에 최고치를 좀 찍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 6.6% 정도가 기꺼이 소비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다 돈을 쓰는지 한번 보시면요. 28% 정도가 저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18% 정도가 부채를 갚는데 쓰겠다. 그 다음에 한 10.9% 정도가 부동산 사는데 저축할 거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일단 뭐 락다운만 풀리게 되면 뭐 돈을 쓸 사람들이 상당히 좀 늘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어져요. 그렇지만 정작 얼마나 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락다운 와중에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추세선보다는 조금 더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소매 판매가 이만큼이 좀 줄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락다운이 좀 풀려야지 이렇게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을 형성할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지금 뭐 마크 맥고한 서호주 주지사가 얘기한 대로 서호주 주민들이 열심히 지금 소매 판매, 자영업자들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뉴사우스웨일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락다운에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영역으로 지금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호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하락되는 추세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주 주민들한테 좀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이제 소비 경향 보고서인데요.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구글에 내일 자동차 하나 사러 갈까 하고 자동차 검색
하게 되면 이런 수치로 이제 잡히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검색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 사람들이 요걸 사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지죠. 그러니까 구글이 계속해서 광고를 추천하죠. 고객님 요거 어떻습니까? 검색하셨던데. 이런 식으로 좀 짜증나게 광고가 좀 나올 때가 좀 있죠. 정밀하게 타겟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뭐 주택을 산다든지,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여행을 간다든지, 뭐 운동, 엔터테인먼트, 예,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경향을 보여주는 건데요. 밑으로 내려간 거는 살 마음이 없다. 이렇게 조회수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줄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변화 없는 거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제 나타냈네요. 그러니까 여행 같은 경우도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락다운 때문에 조금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졌고, 여가 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떨어졌네요. 네, 세부적으로 좀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뭐 주택 구매 의사입니다. 주택 구매 의사가 상당히 좀 많이 낮아진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둔화되는 모습을 좀 나타내는데 제 블로그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뉴스를 제가 올려드리면 조회수가 상당히 좀 높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소식보다도 조회수가 훨씬 낮은 상황이라 그만큼 우리 구독자님들도 부동산 관련해서 뉴스에 관심도가 좀 떨어졌구나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락다운에 이제 걸려 있다 보니까 인스펙션도 이제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관심도가 그만큼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꼬리가 조금 이렇게 둔화가 되고 다시 이제 올라오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으면서 락다운이 좀 완화가 되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다른 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꼬리가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여행 같은 경우는 아직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운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운동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왔네요. 예, 백신 접종률이 이제 16세 이상 2차가 50 한 3% 정도를 넘어섰죠. 그러니까 한 70%까지 가게 되면 웬만한 거는 이제 빅토리아주하고 뭐 뉴사우스웨일주는 조금 풀어주니까 요거에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엔터테인먼트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도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통계는요. 그러니까 백신 효과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백신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비 경향이 조금 더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자료인 것 같아요. 호주가 한 25% 정도 있는 거 보니까요. 지금 50 한 3% 정도 됐으니까 한 요 정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추세가 한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요 정도의 구매력이 좀 생겼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빨리 맞으면 맞을수록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구매력이 그만큼 좀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요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FOMC 이후에 뉴스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OMC 이전에도 석탄 가격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지금 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6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FOMC 이후에 그런 뉴스들이 쏟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헝다 사태라든지 뭐 중국의 셧다운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에너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다라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막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불안한 모습을 좀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실타래가 하나씩 하나씩 풀리게 되면 또 다 해결될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나오는 얘기가 물가가 일시적이 아니고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4월에 봤던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저는 디플레 압력이 상당히 좀 강할 거라고 좀 보고요. 지금 같은 상황은 좀 일시적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봐요. 시장이 좀 과도하게 해석한 거 아닌가라고 좀 의심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FOMC 이후에 너무 많은 뉴스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것도 다 금리가 상승하는 재료들만 이렇게 쏟아붓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구독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같은 시기는 조금 조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